예, 계속해서 위기 상담학 강의를 진행합니다. 삶의 주기와 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단계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늘 위기가 닥쳐온다고 했습니다. 단계마다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 환경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담당해야 할 자기의 위기들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 가운데 이제 결혼의 문제,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 가운데 결혼의 위기 문제를 이제 몇 가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문제와 감정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위기 문제, 자녀가 출생했을 때 결혼을 하고 이제 인생의 주기별로 결혼,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과 출생,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생을 하면 여러 가지 참 기쁜 일도 많고 참 신비한 일도 많습니다. 한 생명이 가정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흥분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임신하고 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 사건이 그 가정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출산 과정 속에서 임산부는 고통과 또 피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점점 자라갈수록 함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임신하지 않았을 때 두 사람이 마음껏 다니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점점 뱃속에 아기가 자라갈수록 그런 자유를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더 많은 자유와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임신은 굉장한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두 부부 사이에 생기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여행을 취소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바꿔야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식탁의 문제 또 두 사람의 장래 계획의 문제가 수정이 돼야 할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일 때에 위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점점 이제 출산이 가까울수록 임산부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물론 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도 대단히 크지만 심리적으로 이런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젊음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기가 없을 때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었던 모든 자유로운 일들 또 여러 가지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는 다 하나씩 접고 아기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정성을 바치고 한 생명을 양육하고 키운다는데 자기 삶의 패턴, 삶의 방향, 목표,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할 그런 큰 숙제, 그것이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태어날 아기의 건강 상태, 요즘에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장애아들도 많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뱃속에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안배를 적절하게 해야 할 문제, 이제 임산부가 되고 또 점점 배가 불러올수록
여러 가지 잠자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모든 것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고, 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가정 환경, 문화, 시간, 또 인간 관계, 만남, 모임,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산부 중심으로, 임산부 중심으로, 또 아기 중심으로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유로움과 자율성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억압들이 위기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삼각관계 문제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갑자기 이제 아기에게 모든 에너지 24시간 아기가 이제 조금 더 자랄 때까지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을 아기에게 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또 아빠가 소외가 되죠. 그래서 삼각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아기와 엄마가 하나가 되고 아빠는 이제 갈로 바깥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조금 소원해질 수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가정에 태어나게 되면 새로운 관계로 가족 구조 조직이 바뀌게 됩니다. 한 생명이 탄생함으로 가족 구조는 3인 가족이 되고 부부 관계는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고 부모와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아내는 엄마가 되고 남편은 아빠가 되고 그런 첫 경험, 새로운 부모로서의 처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처음 당해보는 한 남자, 한 여자로서 갖게 되는 인생의 첫 번째 그런 부모의 역할, 또 자녀가 가정에 탄생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위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부모의 역할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 역할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있을 때, 원가정에 있을 때 부모님 밑에 자녀로 살았지만 그것을 이제 보고 자랐지만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빠의 역할은 무엇일까? 엄마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을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 부모 정체성, 아빠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옛날에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아빠 시대는 근엄하고 무서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가 다정다감하고 많이 대화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내고 그게 적응하는 그런 관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내면 속에서는 굉장한 혼란과 방황 또 위기 문제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위기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도 있고 혹시나 어디 가서 감염되지 않을까 감염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비이성적으로 바뀌고 아주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지루하고 또 좌절감,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집단 신경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더 절망감, 좌절감, 예민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 또 가족들, 개인들이 겪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장기화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 심리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뉴스에서 보면 중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얼마나 절망감, 좌절감, 또 위기 심리가 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아동과 가정의 위기 심리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K. 클라우스나 J. 캔넬 같은 사람은 한 가정에 장애 아동이 탄생할 때 이렇게 장애 아동이 기대치 않게 아주 예기치 못하게 장애 아동이 탄생할 때 다음과 같은 그런 과정, 심리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쁜 멋있는 그런 자녀가 출생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또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환경적인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쇼크를 받는다. 쇼크, 아주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가 탄생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나? 굉장한 쇼크를 받게 되면서 사람들은 쇼크를 받으면 두 번째 심리가 디나이, 부인하는 거죠. 부정. 아니야,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잘못된 거야.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럴 수가 없어. 부인하는, 부정해버리는 그런 심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드니스, 슬픔과 분노죠.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심판이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슬픔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이런 좌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심리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댑테이션이라는 과정은 이제 그 현실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그런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심리적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 쇼크를 먹고 부인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런 감정의 어떤 과정, 여가 과정이 없이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언젠가는 또 그런 감정에 다시 돌아가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그런 감정에서 절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과정을, 그런 감정 과정을 겪어나가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리오가니제이션, 재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 아동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현실을 받아들여서 재조직화,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이제 수용하고 세워나가고 양육하고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일련의 5가지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 아동 하나가 태어나도 우리 개인 가정이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동기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태어난 아동이 이제 성장 단계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기 문제, 이제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발달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단계별로 심리적인 위기, 발달적인 위기들이 나타나는데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에 지대한 그런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 단계별로 다가오는 문제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다른 아이들은 키가 잘 크는데 우리 집 아이는 키가 안 큰다. 다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말도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말하는 것이 대단히 늦다. 뭐 이런 것이 또 가정의 스트레스고 작은 위기들로 쌓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 사용, 우리 아이는 언어가 참 발달이 늦다.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이들하고 잘 놀지 못한다. 적응의 문제, 잘 사귀지 못한다. 어릴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사건으로 충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율성의 문제, 또 어떤 질병이 어릴 때 생겼을 때 아동기에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난다든지 경기가 난다든지 틱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이웃의 가정도 우리 젊은 가정의 아이가 3살, 4살, 5살 이렇게 자라가면서 얘기를 잘 못하고 사귀지를 못하고 어린이집에 가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동발달센터에 가보니까 아이가 자폐가 좀 심하다. 이런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참 힘들어하는 거죠. 많이 어렵죠. 위기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아이하고 늘 부모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나아도 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절망하게 되는 그런 부모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할 때 생기는 고착과 퇴보, 심리적인 고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발달하지 않고 현 상태에 머무는 거죠.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가 일어납니다. 이런 불안한 문제들이 위기고 심리적인 문제가 되고 건강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동기에 이런 발달상에 있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과제가 되고 위기 문제로 쌓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동의 문제 행동과 해결 방안, 도둑질, 아이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와도 이런 문제 행동을 만들 수도 있고 틱장애,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감정 조절 장애, ADHD. 요즘에는 ADHD도 참 많은 것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영양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장애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애들로 인해서 이제 부모는 충격도 받고 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위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놀이방에 맡기는 문제, 또 타인에게 맡기는 문제, 이제 부부가 다 함께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제 놀이방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한 개인에게 맡길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이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 만한 신뢰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이 또한 상당 기간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문제, 방임의 문제,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문제는 결국 부모가 어릴 때 올바른 양육을, 따뜻한 사랑의 양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열정과 상처들로 인해서 아이에게 학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방임하는 문제도 아이들에 대한 이제 책임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결핍돼 있을 때 이런 방임의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학대, 방임, 정서, 성적으로 유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동기에 가정에서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소아정신과 의료 문제와 전문 상담치료소 안내에
이런 아동기의 심리적인 발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소아정신과에 맡기는 문제, 전문 상담소에 맡기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잘 만나야 될 것, 신뢰성 있는 곳을 의뢰하는 것, 이런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 문제요, 스트레스 문제요, 또 가정의 큰 걱정거리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있었던 문제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기억장애 같은 것은 어른이 되면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먼 시간에서 보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위기 문제로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발달 과정상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먼저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